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녹록치가 않은 시장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도 첫 거래일부터 해가지고 내리 하락이 연 이틀 발생하면서 상당히 시장에 단기에 이틀 만에 엄청난 충격을 좀 주었었는데요. 그 당시는 이틀 동안 빠졌던 게 15%, 초점 대비해서는 초점까지 보면 거의 딱 이틀 만에 거의 한 16, 7%를 뺐기 때문에 엄청난 시장의 충격을 줬었는데, 이번 9월 첫 주는 그거보다는 그나마 양호한 양반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 위에서부터 대략 한 4% 정도 빠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쯤 해서 돌려줄지 아니면 조금 더 충격을 주고 돌려줄지, 이 부분이 관건인데, 사실 지난주에도 한 2주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우려하고 있는 거는 결국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말했던 거, 고용을 보겠다. 근데 그 고용 지표가 이번 주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고용을 보는 이유가 미국의 금리 인하의 폭을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시장에 잔존한 가운데, 여러 가지 이 요인들이,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는 주 요인이 고용이 꺾이고 경기가 침체돼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이런 인식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모든 지표가 배드 이스 배드로 작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에도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또 나오는데요. ADP 비농업 취업자 지수,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또 나오고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가 좀 발표가 되고 하는데, 사실상 모든 지표가 지금은 다 잘 나와줘야만 증시에는 안전판 역할을 좀 해주는 구간이라, 불확실성은 이번 주까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비중을 조절하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구간이 지나가게 되면요, 만에 하나 내일은 제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일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와서 미국 시장이 폭락을 한다 라고 하면요, 사실 월요일 날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까지 지금은 한 발 더 앞을 생각을 하고 시장의 이 흐름을 선점할 수 있을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조심을 했어야 되는 시장이 맞았고, 이미 그 조심을 했어야 될 시장은 넘어가는 상태에서 여기서 한 방 더 두드러 맞냐 아니면 안 맞고 올라가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저의 관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다들 힘든 주식을 하고 있으면 힘든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보니까 매매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어제 한두 종목 들고 왔던 거 팔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한농화성 잠깐 들어간 거를 제하면은 거의 매매가 없어서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를 소개해 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지금 뭘 봐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이벤트 진행하니까 이벤트 관련해서 카페에서 확인하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추세 변동 과연 어디쯤에 될까요? 그거는 시황의 변곡점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제약바이오는 도대체 왜 빠질까요? 대장주의 흐름을 지켜봐야죠. 제약바이오 원탑은 알테오젠입니다. 그리고 시총 1위의 상징성은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되는 거죠. 사실상 이 두 종목은 멀쩡한데, 유한양행이 어찌 보면 최근에 FDA 승인을 받으면서 모든 제약바이오를 끌고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끌고 올라왔는데, 유한양행의 어제 5일선이 꺾인 상태에서 제가 10일선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장중 당일 단타 정도는 해볼 수 있습니다 정도라고 저는
언급을 드렸고요. 아침에도 이제 회원님 방송에서 11선 눌림 단 오늘만, 오늘만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지만은 오늘을 넘겨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일단 대장주인 유한양행, 일단 시장을 끌고 왔던 유한양행이 밀리면은 그 유한양행의 FDA 승인과 함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동시에 올라왔던 수많은 제약바이오가 같이 이유 없이 흔들려 버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유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유가 없이 흔들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조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또한 오늘의 시장을 판단하는 뷰는요. 우리가 뭐 전업 투자자가 아니면 뭐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당연히 오늘 시장은 올라서는 안 되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자체가 올라가면 안 되는 시장에서 시장이 올라오는데 이 시장을 올려 세운 주체가 SK 하이닉스면 SK 하이닉스와 함께 소부장 종목이 동반해서 상승을 해줘야 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반등을 했으면 2차 전지 업종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전혀 그런 게 오늘 시그널에 1도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포지션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선물 빠지면 다 빠진다.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식하시면서 참고로 보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가망이 없냐?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기준에서는 저는 내일 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뭐 저는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이제 뭐 비중을 굉장히 많이씩 실어서 뭐 틱틱이를 하든 몇 프로를 먹든 매매를 해 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바라보는 기준점에서 아주 좋은 기준점이 떴다.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먹을 부분이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오늘 좀 더 밀려줬으면 정말 좋은 자리가 나왔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밀리지 않았으니까 어제 만들어졌던, 오늘 말고 어제 만들어졌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엔비디아와 함께 결을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러나 반도체 수많은 소부장 종목군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쪽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 생각보다 매우 강력합니다. 어제도 한번 언급드렸죠. 제조, 유통, 브랜드 포지셔닝을 달리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마 리서치가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시간에 좀 올랐습니다. 이건 내일 아침에 한번 볼 것 같고요. 이건 이따 이야기해보고, 지금의 시장 정도는 조금 상승의 트리거는 없지만, 그러나 지수가 어느 정도 임계점이 넘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좋은 구간이 올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ETF 사세요. ETF 여러분들 조선도 ETF가 있고 바이오도 ETF가 있고 하기 때문에 ETF를 사십시오. 그러려면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저한테 쪽지가 몇 분 오시던데 ETF 어떻게 하냐, 교육 받으십시오.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없으니까 알아서 ETF 어떻게 사는지 네이버에 검색하셔가지고 다 미리미리 교육을 받고 예치금 1000인가 2000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뭐 그 정도 예치금 넣어놓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뭐 1년에 많이도 아니죠. 한 3-4차례 살 수 있는 이 사이클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매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요. 아침에 뭐 제가 오전에 이제 뭐 캡처했던 내용들 뭐 잠깐 같이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침 시장이 이랬어요. 아침에는 1240개 뭐 장중 거의 1300개 가까운 상승 종목 수가 좀 보였었는데요. (1300개) 가까운 상승 종목 수가 좀 보였었는데, 종가에는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났죠. 아침에 이제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9시 30분인데 지수가 이제 여기서 정점을 찍었을 때 수급이 코스닥은 계속 안 좋은 상태고 선물이 아침에 3,700억에서 줄어들고 있다. 이거 코스닥은 10중 8구 살짝 하고 이렇게 빠져서 이 구간에서 수렴하다가 꺾일 가능성이 100%다. 오늘 조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아침에 제가 바라보는 뷰였고 그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전개되는 게 나오는 거죠. 전개되는 게 왜? 수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은 이런 거였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뭐 코스닥이 고점 대비해서는 장중에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졌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수를 볼 때 1차적으로는 지수를 볼 때는 일단은 어제의 저점을 만약에 오늘 미증시가 크게 빠진다면 뭐 잠깐 이탈하는 정도는 괜찮은데요. 이 안의 구간에서는 해볼 만한 자리일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런 구간에서 균적 반등은 하고 뭐 만약에 안 좋다면 이 저점 언저리 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겠죠. 과거에도 다 똑같습니다. 이런 패턴은 아닐 거예요. 이런 패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빠지는 성격이라 이 근처에서 비슷한 무리의 저점을 형성하는 스타일로 일단은 가지 않을까. 코스닥이 그런 스타일로 가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더 밀리게 되면 이거는 이 재작년 저점에서 추세선을 그었는데 이번에 그 추세선 하단에 맞았죠.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만들었는데요. 삼성전자가 계속 빠지면 여기까지는 빠질 텐데 이 구간 2500포인트에는 무건의 약속이 있습니다. PBR 0.85배 했죠. 이 구간에서는 0.85배를 깼으니까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ETF를 공략하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될 것 같다. 삼성전자도 이 정도 빠졌으면 다시 어느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냐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시황으로 좀 넘어가서 자, 뭐 이런 내용들 보면요. 이제 어제 보면 절투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는데 어젯밤에 이 배드 이스 배드로 시장이 작용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쏘쏘하게 작용을 하더라. 하반 경직을 미국 시장이 일부는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다. 근데 국장은 왜 이럴까? 국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트리거가 좀 약하고 미국 시장이 흔들리면 또 빠지고요. 또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최근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 우려로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은 일본 BOJ의 우에다 총재의 발언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금리 인상 할 거야. 우리 할 거야. 이거였죠. 오늘 시장이 오후장에 급격하게 밀린 거는 일본 BOJ의 이사가 또 금리 인상 해야 돼. 지금 마이너스 금리야 말이 안 돼. 올릴 거야.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엔화가 올라가면서 동반된 하락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엔화가 이런 발언들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좀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올라가다가 그 속도가 조금 완만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처럼의 큰 충격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8월과 9월 상황은 거의 비슷하면서 약간 다른 것은 9월에는 금리 인하, 오타가 나왔네요. 금리 인하가 있는 거죠. 시장은 지금 뭘 볼까요? 당연히 지표입니다. 그 지표가 무조건 좋게 나와줘야 되고 좋지 못하면 9월 연준의 B컷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맴돌게 될 것인데요. 역사적으로 연준의 B컷은 시장에 큰 충격을 100% 줬습니다. 100%. 그렇기 때문에 지표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가 좋은 걸까요? 시장에서는 다 금리 인하가 하면 바이오가 좋다. 금리 인하는 바이오의 호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예? 그리고 9월 달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저도 압니다.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아, 그렇다면 선반영이 일부는 되었겠구나. 여기서 글 보는 분 중에 연준이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알려진 호재는 호재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제약바이오의 섹터 추세는 부정할 수 없이 시장 전체 중에서 탑이기 때문에 조정시 봐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지만 바이오 제약 다 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이쪽도
똑같아요. 관점은 그냥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몇몇 종목 안에서 계속 돌고 돌고 또 돌고 돌고 그것들만 가겠죠. 앞으로는 대한민국 시장이 이러한 현상이 더 짙어지고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종목은 계속 가고 꼭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것만 같은 시장의 연출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이라면 정말로 머리 싸매고 좋은 종목 잘 찾아가지고 잘 매매를 해야 되겠죠. 오히려 잘하면 더 높은 수익률을 볼 수도 있는 시장으로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금투세 우려감도 있고 시황상의 불안도 있으며 다음 주가 지나면 추석 연휴를 앞두면서 관망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추석 연휴 전에 시장 불안으로 계속 빠지다가 추석 딱 끝나고 왔는데 시장 폭등한 경험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추석 전에 주식을 어찌됐든 사야 된다. 추석에 오히려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이번 주 금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내일이죠. 내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여 내일이 이제 뭐 날이 아니다 싶으면은 월요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흔들림이 있고 뭐 자시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는 그냥 버티고 추석 편안하게 보내면 오히려 추석 이후에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닙니다. 통계적 발상에 의해서 나온 제 발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을 가지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파생 시장에서 본 시장의 뷰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가 이제 제가 파생해서 콜 프리미엄이 녹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어제 올려친 거고요. 오늘 올려친 거고 여전히 콜 프리미엄이 굉장히 적습니다. 풋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비싸다. 이게 부담 우리나라만 그럴 것이냐?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피를 주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비싸게 사겠냐? 차라리 나 같으면 콜 프리미엄이 없으니까 콜로 한번 먹고 올려서 다시 죽인다. 이게 이제 그 선물 옵션 합성 전략이라고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올려놓고 죽이는 게 더 먹을 게 많죠. 풋의 프리미엄을 죽여서 누른다. 예, 그게 미국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추세가 분명히 반전되는 시그널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거고요. 결론을 다시 말씀드리면 어찌됐든 추석 전에 주식을 잘 가지고 넘어가야 추석 이후에 반등장을 맞이할 수 있다. 시장이 그렇습니다. 하락할 때 종목 없으면 반등할 때도 종목 없습니다. 이 하락할 때 종목을 바스켓으로 뭘 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영상을 찍고 나서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나가서 저녁 먹으러 갈긴 할 건데 밤 늦게 다시 돌아와서 많은 고민을 하겠죠. 이럴 때일수록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시장에 대한 이 뭔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죠. 왜? 소중하니까 돈이 소중하니까 고민을 해야죠. 자, 삼성전자 7만원 붕괴됐고요. SK하이닉스 반등. 문제는 둘 다 도친 개친 상태라는 겁니다. 기술적 반등은 하리라고 보고 저는 공략 타점을 노려볼 거고요. 2차 전지 쪽은 LG엔솔이 단기 시장 방어하는 형국인데 42만 5천원 구간은 쉬운 구간이 아닐 거로 보이고 포스코 퓨처엠 전구체 포기 내용은 에코프로머티와 에코앤드림 딱 두 회사가 일단은 국내에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서 2차 전지 쪽은 이쪽을 좀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제약바이오 원탑 대장 알테오젠 상식적 대장 삼성바이오 단기 흐름 주도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5일선 이탈부터 제약바이오 전체가 힘들죠. 또 9월 7일날 페어마켓가 있는데 페어마켓에서는 렉자나 단독요법에 대한 이슈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이슈가 그리 큰 거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대신 나중에 연말 때쯤 되면 아비반타납의 SC 제형이 그때 나올 텐데 요놈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죠. 왜? 이게 나왔을 때는 타그리스와 붙었을 때 진정한 베스트 인 클래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죠. 베스트 인 클래스 항암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유한양행의 가치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그냥 죽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볼 건데 유한양행이 상징적으로 같이 반등을 해주면서 동반해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를 싹 뽑아놔야 됩니다. 그 제약바이오는 그냥 밑에 적어놓은 정부 다니까 많이 빠지면 그냥 바스켓으로 다 잡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 계열 무지 강합니다. 제조에는 한국콜마, 예? 어차피 화장품 수출이 역대급으로 찍어버렸기 때문에 제조는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거고, 한국콜마가 이제 대표적이고,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가 거의 신고가 찍었던데 얘는 한 2천억 벌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는 한 700억 정도 해요, 영업이익. 그러면 한국콜마가 싼 건가, 응? 코스메카가 고평가인가? 제가 볼 때는 그냥 한국콜마가 좀 싼 것 같다. 조정시 매수 관점을 봐라. 제닛 아주 화려한 종목이 될 것이다. 나중에 급락할 때 조정이 깊어지면 봐야 될 것 같다. 바이오런스 저도 좀 궁금해서 제가 올리브영 가가지고 와이프 사다 줬네요. 굉장히 비싸대, 마스크팩이. 아무튼 이런 게 있고, VT 파마리서치 좋은 호재인데, 일단 파마리서치 3천억 17만원에 3자 비중 유중이죠. 시간의 가격은 19만원이라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 세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세론을 이기고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시초가는 조심하고 그 다음에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테마주 굉장히 널뛰기 장세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보암주 급등할 때 황당하기도 하고 좀 쉽지 않았고, 대한고래 이벤트 대체로 급락이 나왔는데요. 하나 약간 물려 있습니다. 뭐 비중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좀 보고 있고요. 6일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는 이제 시외 민테크가 상인데 제로 소멸로 보시면 되고, STO 쪽은 시간에 안 올랐으면 이게 이제 주말, 그러니까 내일쯤에 종배하면 딱 좋아 보였는데, 왜? 법안체 발의가 있으니까 이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반도체는요, 내일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 발표 이후에는 급락 패턴이 좀 많아서 이런 이유로 빼주면 저는 내일은 매수로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으로 좀 보고 있네요. 자, 종목군들 뭐 보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가 파란 시그널이 나올 때는 별로 없습니다. 증시에서. 아주 제가 오늘 회원님들하고 이렇게 쭉 돌려보면서 10년간 데이터를 뽑았을 때 반등 못했던 적은 딱 한 번. 근데 이거 빠졌다 반등하고 빠졌다 반등하고 빠졌다, 이때 반등폭이 작았고 이때 작살났고요. 이때는 실패죠, 실패. 그러니까 이런 구간이 아니기를 바라야죠. 뭐 이런 구간이 아니면 그 이후에는 다 반등에 성공했다 나온 적은. 삼성전자가 과매도권에 들어가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내일 월봉의 60일선에 붙었을 때 그냥 대충 매수해서 조금 며칠 끌고 가다가 좀 던질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00일선에서 이제 시가에 지지를 하고 일단 올라오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긴 하죠. 중요한 구간이기도 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5일선 맞고 막 하는 거는 좀 있어서 추격 매수는 좀 그렇고, 이런 자리에서 쌍바닥에서 바로 외밭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털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바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정도. 자, LG 에너지 솔루션 시장 대비 강한데요.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한 차례 시세가 나오는 거는 저는 2차 전지의 추세적 상승이 희망이 있냐 없냐를 보기 위해서 보는 거지 매수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조정이 깊게 나온다 하면은 체크는 해볼 것 같아요. 최근에 LG 엔솔의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삼성 SDI라든지 2차 전지 수급들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셀 쪽이 이런 부분에서 2차 전지가 바닥을 얼추 찍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이제는 좀 드네요. 그리고 에코 앤 드림 전구체죠. 전구체 중소형주인데 뭐 이미 유상증자 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유상증자 할 건 없을 것 같고, 전구체가 그나마 저는 괜찮다. 에코프로 머티도 전구체이기 때문에 전구체가 그나마 괜찮은 것 같다, 다른 소재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두 종목은 계속 팔로우업하고 체크하고 볼 것 같습니다. 팔로우업하고 체크하고 볼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후장에 시장이 급반등을 했죠. 특히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빠르게 올라오면서 사실상 지수를 끌고 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알테오젠이 이 시점에서 지수를 끌고 오는 역할을 좀 해줬는데요. 그만큼 알테오젠이라든지 이쪽이 사실 에코프로 BM보다 지수에 지금 주는 영향력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은 쉽게 죽을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빠지게 되면 얘는 계속 뭐 여기를 잠시 이탈하더라도 올라가고 이탈하더라도 올라가고, 저도 사실은 오늘 뭐 알테오젠을 잡는 게
나았지 않나라는 약간의 후회도 좀 들고 그랬고요. 유한여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선물에다가 13만 원을 매수로 좀 걸어놨는데 선물은 정확히 13만 100원까지만 오고 현물은 12만 9,900원 을 찍고 반등을 해서 매매는 못했습니다. 기다렸던 자리이긴 한데요. 사실 근데 반등의 폭이 너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 구간까지 밀렸으면 기본적으로 반등의 폭이 좀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반등의 폭이 좀 약하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은 이 11선에서 깨지는 음봉이 발생을 하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빠졌다가 반등을 할 때 이 3일선에 맞는 저항을 받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면 단기적으로 위에서 들어왔던 분들은 좀 조심해서 반등에 털고 대응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나중에 많이 빠지게 되면 또 뭐 추세가 살아나겠죠. 그때 자 ABL 바이오라든지 제가 보는 시가총액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은 매수를 좀 보류한 상태에서 좀 볼 거고요. 좀 더 밀리게 되면 이런 구간들 한번 관심 있게 체크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용이 많은 상태에서 내일 반대 매매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온다. 한 9만 원대 초반 내려온다 하면 분할로 서서히 담아봐도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단기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매도율도 단기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마이넥스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퓨처캠도 마찬가지고요. 퓨처캠도 시간에 삼자 배정 호재가 좀 있었네. 퓨처캠은 삼자 배정 좀 빠져야 돼. 어쩐지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많이 안 빠졌었구나. 뭐 이런 거 종목이 있다 봐야 되고 그 밖에 화장품 제닉이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거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게 되면 정지에 들어갑니다. 근데 제닉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고점과 저점을 이어서 피보나치로 조정대를 한번 그려보면 뭐 대충 이런 자리들 언저리 나와요. 조정이 좀 깊으면 이런 언저리에서 이제 눌림으로 보면 될 것 같고 한국콜마 굉장히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 잘 타고 가고 있고요. 21선 눌림이라든지 눌림으로 보면 딱 적당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파마 리서치가 의미 있는 내용으로 일단 시간 외에 한 6%대 18만 9천 원인데요. 이 저항이죠. 이 저항을 시가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 거래량이 시가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발생을 하면서 뚫어내는지 여기도 보면 상승할 때는 거래가 강하고 하락할 때는 거래가 없으며 상승은 거래가 강하고 하락은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돌파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장기 박스권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연봉에서 이 장기 박스권을 뚫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호재가 터진 거기 때문에 이 시세가 강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오늘 대한고래 관련해서 한국가스공사 뭐 이벤트가 있는 이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좀 밀렸는데요. 뭐 이런 구간들 다 딛고 다시 좀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략 회의 전까지는 흐름을 유지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S글로벌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 안에 범주 안에서 움직임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이 변동성에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한선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밀렸네요. 자, 그 밖에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터리 등등 이제 STO 관련해서 다음 주에 법안 발의 뭐 연내 뭐 준비 뭐 등등등등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일단은 대장이 이제 처음에는 핑거가 강하게 올라왔고 올라오다가 이제 뭐 얘는 스팸 과하다니까 빠지더라도 다음 주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 꼬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내일 한 차례 정도 체크해 볼 것 같습니다.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떠서 출발하기 때문에 뭐 시간에 뭐 시가에 이렇게 떠서 출발한 거는 구태여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가고 밀렸던 핀거 내일 어떻게 되는지 정도 체크하면서 시장 바라볼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아주 힘든 장, 어려운 장 다들 대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뭐 맛있는 거 먹으시면서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